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증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 중에 굉장히 많은 질환이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이 얼마나 많고, 고혈압의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고혈압의 증상,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남자 33.2%, 여자 23.1%로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고 있는데 본인이 고혈압인지 아는 비율과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60% 이상이고 치료에서 혈압이 조절되는 율도 70% 이상으로 치료를 비교적 잘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도 많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의 전 단계를 배운 것처럼 고혈압도 전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혈압은 숫자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항상 정상 혈압을 물어보면 120에 80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앞에 숫자는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수축할 때의 압력인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그것이 120mmHg 미만이고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 압력인 뒤의 숫자인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를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의 기준인 140과 90mmHg 이상과 정상의 사이인 부분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서 이때는 식이나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비약물요법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오르면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혈압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처음 160과 100mmHg가 넘지 않는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 후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수치 이상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병원에 가면 막 떨리고 큰 병에 걸렸을까 겁이 나는데요. 흰 가운을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을 먼저 처방받아 먹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해보고 혹시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다면 한번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과 비약물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치료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동맥경화의 촉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즉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대상자는 140에서 90mmHg 미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대상자는 140에 80mmHg,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는 130에 80mmHg를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대상자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은 이뇨제로 배설을 촉진시켜서 혈액량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여러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심장질환의 과거력이나 당뇨병, 뇌졸중이 있다면 약물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약물요법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아찌나 젓갈 등 짠 음식이나 통조림 제품, 냉동 음식, 기타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쇠고기나 닭고기, 해산물을 조리할 때 양념으로 고춧가루나 허브, 마늘, 양파 등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향신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소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칼륨이나 칼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과일, 야채, 견과류, 저지방 식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체중 대상자가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식욕 억제제는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은 당뇨병에서 혈당을 낮추었듯이 혈압을 낮추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나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거나 맥박이 빨라지면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술을 마시는 것은 혈압을 높이고 칼로리를 높여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나 체중이 적게 나가는 남성들은 하루에 1잔 정도가 좋습니다. 커피 등도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흡연을 하게 될 때 심장 문제가 5배, 뇌졸중은 2배 이상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생활요법을 수정했을 때 혈압이 감소하는데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앞에 숫자만 보면 5.1, 체중을 줄였을 때는 1.1,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3.9, 운동을 했을 때는 4.9, 식사를 조절했을 때는 11.4mmHg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식사 조절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혈압을 관리해 주실 때 보호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5에서 10분 동안은 환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노출시키고 이 중간 부분이 심장 높이와 같게 하고 다리는 꼬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적당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합니다. 커프라고 하면 혈압을 잴 때 팔에 묶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30분 동안은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팔에 묶은 커프가 공기로 충분히 부풀지 않을 경우에는 심장의 수축기 압력이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한 혈압을 잴 때 긴장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3에서 6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비약물적 요법으로도 혈압이 계속 오르면 약물을 쓰고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처음에는 자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통 뇌나 심장에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강의도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의 위험이 고혈압 대상자는 더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는 뇌졸중의 경고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갑작스러운 마비나 따끔거림 또는 얼굴이나 팔다리에 감각이 상실되거나 한쪽이나 양쪽 눈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데 2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불분명한 발음, 타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 갑자기 이유 없는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 갑자기 걷기가 어렵거나 어지럽거나 주변이 회전하는 느낌이 들거나 균형 감각이나 조정 능력이 상실되고 심하면 의식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게 의식상실 전에는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거나 문장이나 말을 반복하게 하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응급실에 대상자 스스로 걸어오셨다가 검사 중에 의식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건 아마 환자분 스스로 이런 경고 증상을 잘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미리 이런 증상을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대상자분이 계신다면 한번 말도 시켜보시고 미소도 지어보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140mmHg보다 높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젊은 사람의 경우는 심장동맥 질환이나 심장활작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혈압으로 혈관 내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심장동맥벽에 동맥경화증을 촉진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체중을 조절하거나 소금을 덜 먹거나 술을 좀 제한하거나 과일, 채소, 저지방 식이 등은 혈압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140mmHg보다 높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동맥 질환이나 심장 발작의 위험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게 되면 혈관 내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심장동맥벽에 동맥경화증을 촉진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거나 소금을 덜 먹거나 술을 제한하거나 과일, 채소, 저지방식이 등은 혈압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게 되는데 이러한 찌꺼기들이 끼기 시작해서 혈액 속에 산소가 가야 하는 길이 좁아지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는데 이것은 심장에서 필요한 산소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않게 되어서 가슴이 아프게 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완전히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라고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등, 견갑골, 어깨, 팔까지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빨리 응급실에 가서 이 막힌 부분을 해결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면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9대 생활수칙을 국가에서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이 9대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고혈압의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마비 등의 중대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이상으로 고혈압의 증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